오늘의 증시입니다. 악재가 겹겹이 쌓여갔던 10월은 결국 마지막 거래일도 악재로 시작해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코스피는 다시 2,300선이 무너졌고 코스닥은 9개월 만에 740선이 붕괴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면서 시총 상위주들은 단 3종목을 제외하곤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특히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등 2차 전지주들의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지수의 하락폭이 더 커진 하루, 코스피는 전장 대비 1.41% 크게 하락해 2277.99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전일 대비 2.78% 급락이 나오면서 736.10포인트로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 밤 11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저는 생방송 진행을 맡은 김민수입니다. 커지는 낙폭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버텨내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악재가 겹겹이 쌓여갔던 10월은 결국 마지막 거래일도 악재로 시작해서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코스피는 다시 2,300선이 무너졌고요. 코스닥은 9개월 만에 74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오늘도 보다 더 자세한 시황 점검부터 시작해서요. 이 힘들고 까다로운 지금 시점에 당장 내일 다가올 이 12월장에는 어떠한 섹터를 유망하게 바라보면 좋을지,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종목군들을 공략해보면 좋을지까지도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매주 화요일 밤을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무학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은요, 발빠른 전략과 함께 트렌디한 종목들, 흙 속의 진주와도 같은 종목들만을 쏙쏙 선별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시장이 냉탕이든 온탕이든 이러한 시장의 온도는 결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고 재료가 탄탄한, 그래서 어떠한 시장에서도 건강하고 탄탄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선별해서 수익을 쌓아주고 계신데요. 그동안 어떤 종목들을 소개해 주셨고 또 얼마큼의 수익을 쌓아주셨는지 그 결과 화면을 통해 함께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찍으면 찍어주시는 그대로 상승 탄력을 받고받아서 이 수익이 더해지는 금도끼 공략주들 수익률 탑 9가지를 추려봤습니다. 일단 이 종목을 빼놓고는 넘어갈 수가 없겠죠. 상단의 스맥, 금도끼 공략 종목의 고유 예시가 아닐까 하는데요. 이 테마주들에 현혹되지 않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스맥을 여러 번 공략을 해주셨고요. 누적 126%의 수익을 쌓아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또 하반기에도 흐름을 짚어보자라고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요. 추가적인 전략은 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두산으로 36%, 퓨런티어로도 37%의 수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클린룸 전문 업체로서 소개를 해주셨던 신성 ENG 같은 경우는요, 22%의 수익을 챙겨주셨고 기가비스로도 16%의 수익을 더해주셨습니다. 시장의 중심에서 외곽 사이드로 시선을 돌리자라고 하시면서 들고 와주셨던 풀무원도 한 종목으로 14%의 수익 실현 이끌어 주셨고요. 또 더 네이처홀딩스, 한올바이오파마 그리고 ST도 톡방 안에서 매수매도 가격과 타점 확실하게 잡아주시면서 수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흔들리고 흘러내렸던 지난 시장에서 우리 전문가님은 시장 흐름에 휘둘리지 않으셨죠. 하락장 속에서도 상승불을 켜주는 종목들, 방송에서 생방송 공략주인 금도끼 종목들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더불어 금도끼 전략과 함께 이와 같은 수익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전문가님의 노란 톡방 안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요. 당장 내일부터는 지금 시퍼렇게 질린 여러분의 계좌를 따스한 온기로 가득 채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아래 자막을 통해 계속해서 띄워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하셔서 시간 안에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11시 50분 지나면 입장문 칼같이 굳게 닫혀버리니까요. 시간 안에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점 강조를 해드리면서 이제 우리 전문가님 만나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한 주도 잘 보내셨을까요? 네, 어려웠었던 한 주지만 네. 시간은 갑니다. 네. 우리 벌써, 홍당무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해주시죠.
네, 10월 달 이번 한 달 정말 악몽과 같았던 한 달이었는데요. 뭐 9월 달도 장은 좋지는 않았지만 네. 아무튼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좀 11월 달에는 조금 좀 장이 좀 좋아지길 바라봅니다. 자, 작년에 이 시장이 올해보다 더 안 좋았었어요. 올해는 이제 가다가 네. 이제 빠진 거고 작년에는 1년 내내 빠졌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그렇게 안 좋았었던 장에서도 시장 저점이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한 10월 달쯤에 이 저점을 잡고 11월 달 반등을 줬다가 11월에 다시 좀 하락하면서 결국 연중 최저점은 작년에도 10월 경이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같은 패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정확히 뭐 오늘 투매가 뭐 시작의 저점이다. 11월 달 됐으니까 뭐 달이 바뀌었으니까 내일부터 반등 준다. 뭐 이렇게까지는 뭐 제가 뭐 예언가처럼 예언하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10월보다는 11월이 나을 거고요. 11월 반등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 이제 노란톡방에 전략 세워드리고 종목들도 지금 뭐 올라가는 종목이 뭐 몇 개 없습니다만 준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네, 새벽은 옵니다. 시장이 뭐 지가 빠져봐야 뭐 얼마나 빠지겠어요. 그래서 일단 11월 달 장에는 뭐 오늘도 어이없이 장이 좀 밀리긴 했지만 반등에 포커스를 맞추고요. 오늘도 그러한 전략들 왜 11월인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오늘 또 1시간 좋은 전략들을 세워드리겠고요. 또 종목들을 노란톡방에 지금 뭐 들어오시면 1시간입니다. 일주일에 이제 한 번밖에 안 나오잖아요. 방이 열리고 들어오는 시간이 이 1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히나 11월 달은 저랑 같이 아마 매매하신다면 좀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거니까 멈춰 있었던 매매 또 좀 쪼그라들어 있던 계좌 11월에는 제가 다리미처럼 쭉 펴드릴 테니까 1시간 동안 또 집중해 주시고 톡방 많이 들어오셔서 11월 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 견뎌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응하기 힘들었고 까다로웠고 어려웠던 이 힘든 10월은요. 결국 마지막 거래일까지 악재로 시작하면서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도 좋지 못했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하면서 시총 상위주들이 일제히 하락을 했고요. 특히 2차 전지주들의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10월장 참 답답하고 어려웠는데 정말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장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장 속에서 내 계좌가 시퍼렇게 질려 있다라고 하신다면요. 우리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핫팩 또 받아보시면서 여러분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포트폴리오에 따스한 온기를 채워가실 수가 있는 이유 우리 전문가님의 수익률표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표 한 번 더 확인해 보면요. 탑 9가지 종목을 추려서 정리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점은요. 이 금도끼 공략주들이 한 번 공략해서 나온 수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소개해 주시는 종목들은요. 여러 번 공략을 거듭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 방송에서 소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즉 반짝 상승에 그치지 않고요. 그러한 종목들이 아니라 리스크는 줄이면서 정말 그야말로 실적이 뒷받침되고 상승 재료가 탄탄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갈 수 있고 또 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소개를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단의 스맥 한 종목만 봐도요. 여러 번 공략을 하면서 그 끝에 누적 수익률 126%를 달성했다라고 소개를 해드립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딱 켜시고요. TV 화면에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그 링크 꾹 누르고 노란 톡방 안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혹 검색하게 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 활용하셔서 홍당무 이무학 6글자 직접 입력 후 뜨는 링크 눌러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11시 50분까지 자유롭게 편안하게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단돈 10원도 아니 1원도 들지 않는 무료 톡방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 가볍게 들어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입장 기회이니만큼 꼭 놓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10월 마무리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유종의 밑 거둬보시고요. 또 다가올 11월 대비까지도 철저하게 꼼꼼하게
꼼꼼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궁금하실 시장 이야기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10월과 12월이 교차하는 이번 주는 또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이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 만큼 시황 점검 더욱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점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아직 화요일밖에 안 됐는데 뭔가 오늘 시장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좀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인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그쵸? 아마 뭐 10월 마지막 일이다 보니까 거래일이어서 더 또 그런 그런 걸까요?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피곤하죠, 장이. 보고만 그쵸. 있어도 정말 내일이, 피곤하고 네. 정말 지치는 천근만근, 네. 뭐 사면초가 이런 네. 말들이 떠올라요. 증시에 아주 적합한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네. 새로운 11월이 열리니까 네. 여기서 좀 좋아지기를 바라보고 네. 자 일단 뭐 나스닥 지수도 뭐 우리나라만 빠지는 건 아니에요. 많이 빠질 뿐이지. 네. 화면 보시면 나스닥 지수도 7월 고점 대비해서 지금 11.4% 정도 밀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스닥 지수도 상당히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들. 특히나 이제 굵직한 빅테크 기업들도 조정은 뭐 매 한 가지다. 우리나라만 안 좋은 게 아니고 뭐 같이 낙폭은 좀 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점은 일단은 뭐 추가 하락이 뭐 크게 이제 세게 연말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이번 주 아주 빅 이벤트 우리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자 지금 미국의 자 시청자분 생각했을 때 지금 시장이 전쟁 때문에 밀리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금리 때문에 밀리는 것 같습니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닐까요? 뭐 굳이 하나 선택하자면 그러면 네. 전쟁이 좀 더 클까요? 아니요. 금리가 변수라서? 더 큰 거예요. 아, 네. 금리가 더 큽니다. 전쟁 당사자인 이스라엘 증시도 그렇게 많이 안 밀렸어요. 네. 러시아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네. 훨씬 더 많이 밀렸습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일단은 금리에 대한 하락 여파에 거기에 이제 하락의 가속도를 붙여준 뿐이죠, 그죠? 왼손은 거들 뿐 네. 이런 것처럼 진짜 본질적인 이유는 이제 금리의 여파가 훨씬 더 명확한 하락의 이유입니다. 즉 우리가 작년 이제 이 자이언트 스텝부터 시작한 이 금리 목표치, 그러니까 이 물가 목표치. 글쎄요, 뭐 미국 헌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꼭 이 2%를 자꾸 강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하반기에 확실히 미국의 좀 경기가 침체가 되고 있어요.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 경기가 계속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은 거 아니야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경기가 안 좋아서 사람들이 이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고 해고자가 늘어나고 좀 고용 지표가 안 좋아져야 사람들이 돈을 못 벌어야 돈을 덜 쓰잖아요. 그래야 경기가 약간 좀 침체가 돼야 물가가 잡히고요, 그죠? 사람들이 계속 공급이 늘어나고 일을 많이 하면 그 돈을 계속 쓰게 되죠. 소비가 되면 그 소비가 뭐예요?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따라서 인플레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 힘들지만 인플레를 잡아 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경기가 조금 지금 하반기에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이 미국의 금리 인상 이번 FOMC에서는 동결이 99.9% 동결을 할 겁니다만 이 또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미국 증시 보시면 지난 19일 날 파월 다른 연준 의원들은 이제 다소 이제 비둘기적인 색채를 많이 좀 띠는 발언을 많이 좀 해줬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파월이 그 밥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뭐 금리는 또 인상할 수도 있고 내년 하반기 내에 뭐 금리 인하가 얘기가 나올 거 아직도 우리는 물가를 잡기 위한 파이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번 FOMC가 그만큼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5%는 안 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참 이거 보시면 국채금리 5%가 얼마만큼 대단한 거냐면 제가 좀 늘려봤어요. 2019년부터 좀 보시면 이게 많아야 3% 정도거든요. 3%도 깜짝 놀랄 수준인데요. 미국 10년 만기 국채가 3%도 놀랄 수준인데 지금 와 이게 지금 4.8 지금 뭐 이것도 내려와서 한때는 이제 5도 넘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5만 안 넘으면 일단은 미증시가 더 떨어질 일은 진짜 없겠다. 저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점. 국내 증시가 많이 떨어졌지만 더 빠질 수 있는 악재는 유일하게 두 가지다. 하나는 뭐다? 10년 만기 국채 5% 넘어가는 것. 그죠? 요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가죠. 그죠? 하나 국채금리 5%랑
유가를 보시라 그랬죠, 그죠? 유가가 90달러를 넘어가는 것. 근데 전쟁이 끝났나요, 이스라엘 하마스가? 아니요, 지금 막 지상전 지금 막 세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가가 빠지죠. 자, 왜 유가가 빠질까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그죠? 수요와 공급의 논리, 그죠? 경기가 침체되면 아무래도 이 이 소비가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쟁이 지금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변동성은 있지만 이제 90 못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 10년 만기 국제금리 5% 돌파와 국제유가 90달러 더 WTI 90달러 돌파만 아니라면 시장은 11월 반등을 줄 겁니다. 전 11월 미증시도 그렇고 반등을 줄 거니까 지금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분명히 어려운 장임에든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좀 희망을 계속 좀 갖고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일정은 일단 뭐 무조건입니다. 파월, 슈퍼 파월 얼마만큼 시장에 조금 더 제스처가 좀 완화돼 주기를 좀 바래 봅니다. 그죠? 뭐 전쟁은 우리가 뭐 어떻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파월이 굳이 이번에도 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시장을 매파적으로 뚫어 나갈지 아니죠. 그죠? 시장과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시장과 소통을 해야 합니다. 기업이 주주들과 소통해야 하는 것처럼 증시 이렇게 미국 증시가 지금 단계적으로 이제 급락을 해 있는 상황에서 내년 미국 대선도 있잖아요. 뭐 물론 중앙은행과 중앙정부는 틀린 각기의 독립성을 띠지만 아무래도 그죠? 이런 거 신경 안 쓸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여러 가지 정황상 이번 파월 의장의 발언은 증시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조금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아마 주식을 타이밍을 잡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번 주는 목요일 금요일쯤에 지수의 큰 폭의 반등을 좀 노리면서 전략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내일이죠. 내일 종가 매수나 이런 식으로 목요일 금요일 날 시장 반등에 무게추를 두고 종목들을 타겟팅해서 들어가신다면 저는 일단 반도체 쪽에 좀 타겟을 해서 반도체 주주들 많이 담아놓을 거거든요. 종목은 이따가 소개해드릴 거지만 노란톡방에 제가 많이 소개해드릴게요. 반도체 주주들 상승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시장 이번 주 목요일 날 여러분들 타겟팅해서 보시면 되겠다. 간단하게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진짜 코스피 지수 뭐 작년 8월도 아니에요. 올해 8월 1일부터 2,660선 찍고 밀리기 시작해서요. 오늘 2,300선 깨졌죠, 그죠? 14.6%가 빠졌습니다. 와, 정말 많이 빠졌죠, 그죠? 미국 나스닥 지수 빠진 거에 10% 빠진 거에, 그죠? 14% 이상 빠져요. 코스닥 지수는 더 하죠. 와, 이거 제가 봤을 때는 OECD 가입 국가 중에 최고의 하락률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23%가 빠져 있습니다. 웃기죠? 올해 상반기에는 코스닥이 1, 2월 증시 상승률 1위였어요. 전 세계 증시 중에. 네. 에코프로가 밀어올린. 네. 자, 근데요. 지금 마이너스 23%입니다. 반대로 와. 에코프로가 하락하면서. 그쵸, 다 빠졌죠. 네, 그런 거예요. 자, 시장이 참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상반기까지 최고의 종목이었고 최고의 화두였던 2차 전지주들이 지금은 최고의 빌런이 돼버렸습니다. 네. 오늘도 어제 미증시 올라서 오늘 좀 할만하겠구나 했는데 웬걸 시작부터 2차 전지주들 밀리니까 장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수가 상당히 좀 많이 밀려 있고요. 혹시라도 수익률이 좀 안 좋으시고 종목들 하락률이 좀 크시잖아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지금 지수가 23% 빠졌는데 종목 얼마 빠지게 해요? 제가 평균 하락률을 지수에 곱하기 2 해주자고 하잖아요. 네. 그죠? 보통 한 40% 정도 평균적으로 밀렸어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보유 종목분들 평균 8월 고점 대비 7월 고점 대비해서 40% 정도 밀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대단히 종목을 잘못 보고 대단히 잘못해서가 아니라 시장 자체가 좀 많이 밀려 있으니까 여기에서 좀 위로를 받으시고요. 전문가님, 네. 이렇게 또 시총 상위주들 네. 낙폭이 컸잖아요. 네. 지수도 지수지만 오늘만 해도 시총 상위주들이 또 세 종목 제외하고 일대일 내림세를 맞아요. 보였는데 이러한 흐름도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좀 임팩 있게 시총 상위주들 흐름만 제가 간단히 좀 코멘트를 해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제가 뭐 OX를 좀 쳐드리자면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우선주에 당연히 이쪽으로 키는 거고요. 현대차, 기아, 그죠? 이 정도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조금
X자를 좀 쳐드릴 것 같아요. 그럼 KB금융도 그렇고 이렇게 종목군들 좀 보시면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2차 전지주들은 그러니까 주가는 과거는 필요 없습니다. 주가에 녹아 있잖아요. 지금 주가에 과거 상황이 녹아 있는 게 현 주가잖아요. 그죠? 주가는 무조건 미래를 봅니다. 그죠?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가 갇혀 있는데 3분기에도 여전히 조단위 적자를 기록한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갔듯이 주가는 과거 가치를 반영하지 않아요. 무조건 미래 가치만 반영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2차 전지주들은 지금이 주가가 바닥일까요? 지금 주가가 바닥이려면 내년에는 굉장히 좋아져야 돼요. 근데 2차 전지 쪽이 내년에도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트 업체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2차 전지 관련한 부품을 요청을 했어요. 좀 그만 만들어. 지금 재고도 많은데 우리한테 주는 물량들 좀 수량을 좀 줄입시다. 이렇게 나가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이 리더죠. 글로벌 리더가 누구죠? 전기차에서 테슬라죠. 테슬라가 이번 3분기 영업이익률이 9%밖에 안 나. 9%대. 테슬라가 고밸류를 받고 있고 할 수 있었던 거는 작년에 16%대, 17%대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두 자릿수 영업이익 내기 힘들거든요. 자동차주들은. 현대차, 기아차도 이번에 10%를 넘겼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률 보면 현대차, 기아가 테슬라보다 더 잘했어요. 그만큼 테슬라가 지금 이 마진가이, 그러니까 이 가격으로 지금 다 경쟁사들을 다 지금 죽이려고 가격 경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여기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고 지금 미국에서도 전기차 만들어 놓은 이 재고가 지금 수십만 대에 달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전기차 쪽은 여러분들 트레이딩용으로 지수 반등 때마다 하루 이틀 코스로 들어가야지 상반기처럼 2차 전지주주 하면 마치 뭐 매직처럼 주가가 올라가던 시절은 끝났다. 그죠? 그리고 주도주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주도주가 어디냐? 저는 이제 이쪽을 조금 좀 반도체 쪽으로 좀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이렇게 한번 크게 밀리고 떨어지면 주도 업종이 바뀌기도 하고요. 그리고 반도체주들의 흐름들 좀 보시면 지수 변동성은 있고 종목이 떨어질 때도 떨어지고 올라갈 때도 올라가지만 일단 주도주 성격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왜? HBM이라는 이 성장성, 그죠?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HBM이라는 확실한 성장성을 가진 재력 제품들이 시장을 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전기차에는 없고 이 반도체에 있는 거 HBM 여기서 성장주들이 여기서 날개를 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잘 살펴보시고요. 코스닥 쪽도 참 제가 한 2달 전부터 2차 전지주들 하지 말라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조금 빠질 만큼 빠진 것 같아요. 뭐 여기가 정확히 저점인 것 같지는 않지만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 DX, 뭐 LNF 여전히 시총 상위주에 있지만 이제는 얘네들은 뭐다 빠질 만큼 빠졌으면 들어가서 지금 하자? 아니요. 트레이딩용으로만 보시고 이쪽 종목들 하방이 끝난 건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종목들 보시면 뭐 알테오젠, 뭐 JYP엔터, 펄어비스 이렇게 좀 하위군들이 코스닥은 뭐 종목이 다 고만고만해서요. 뭐 크게 의미는 없지만 오히려 시장의 외곽을 도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시적인 시장 흐름 점검부터 시작해서 시총 상위주들의 상황까지도 함께 도와주셨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 금리의 하락 그리고 그 하락의 가속도가 붙을지 이 부분이 앞으로의 경기의 방향성을 좌지우지하게 될 텐데요. 12월 FMC 전후 상황, 시황 브리핑 저희와 함께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속에서도 상승 여력을 짱짱하게 보유한 종목들 저희와 함께 발굴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수익률표 한 번 더 살펴보면요. 그동안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이 우리 전문가님의 실력을 또 단번에 대변을 해주고 계시죠. 또 상단의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면요. 제가 매주 효자 종목이다, 우리 전문가님의 대표 종목이다라고 찬사를 그치 않았던 스맥, 이 종목으로 또 여러 번 공략을 해주시면서 통합 126%의 수익을 만들어 주셨고요. 또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으로 뜨거웠던 이슈를 받았던 이 두산 같은 경우도 미리 선점하시면서 36%의 수익을 더해 주셨습니다.
자율주행차 장비 관련주로 움직이는 퓨런티어 같은 경우도 37%의 수익을 내주셨고요. 클린룸 전문 업체로 소개를 해주셨던 신성 ENG로도 22%의 수익을 만들어주셨고, 반도체 기판 관련주로 움직이는 종목이죠. 기가비스로도 16%의 수익을 챙겨주셨습니다. 또 지금 상황과 비슷하게 시장의 외곽 사이드로 시선을 돌리자라고 하시면서 들고 와주셨던 풀무원도 한 종목으로 14%의 수익 실현 또 손쉽게 이끌어내 주셨고요. 더 네이처홀딩스, 한올바이오파마 그리고 예스티와 같은 종목도 10%에 임박하는 그러한 수익률, 톡방 안에서 매수매도 가격과 타점 확실하게 잡아주시면서 수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방송 끝까지 재밌게 시청하시면 오늘도 이러한 수익을 안겨다 줄 금도끼 종목들 또 소개를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재밌게 시청하시면서 이러한 종목들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톡방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러한 종목들 소개에 그치지 않고 매수, 매도 가격과 타점 또 상세하고 확실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전략까지도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모두가 다 아시는 그 방법으로 이 QR코드 활용하셔서 시간 안에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네. 또 오늘의 금도끼 공략주 또 바로 만나봐야 할 것 같은데, 그동안 전문가님이 사실 상승장, 이제 빨간불을 켠 시장에서는 소개해줄 종목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네. 사실 좀 시퍼렇게 질린 장이다 맞아요. 보니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기술적 분석은 솔직히 지금은 뭐 큰 의미가 없어요. 네. 종목들이 다 뭉개져 있기 때문에 네네. 기술적 분석 말고 조금 더 기업 얘기를 좀 더 네.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또 우리가 포커스를 딱 맞춰서 일단은 이 전략이 서야 전술을 쓸 거 아니에요. 큰 그렇죠.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2차 전지들은 트레이딩,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뭐다? 반도체. 이런 식으로 일단은 방향을 딱 정해놓고 시장 네.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랑 같이 매매를 만약에 종목들을 하신다면 노란톡방 지금 접속해 주시고 그 안에서 제가 드린 종목들은 아마 반도체주나 아니면 시장의 사이클을 도는 종목들, 네. 불황에 강한 종목들 아마 이쪽으로 좀 포커싱이 많이 맞춰질 거예요. 종목은. 그래서 노란톡방 지금 뭐 이제 한 30분 정도 방송 시간 남았는데 참고해서 11월 달은 꼭 함께 미스난 수익률들 저랑 같이 회복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 화면을 보겠습니다. 좀 종목들 AS 개념도 있지만 실적이 나온 종목들 좀 리뷰를 해드릴게요. 네. 기업들 리포트, 증권사들 리포트 내서 실적 나오면 리뷰 해주는 것처럼 저도 한번 종목을 한번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도끼 공략주 첫 번째, 항상 메인으로 제가 1번으로 깔고 가는 금도끼 공략주죠. 아직도 이 종목 모르신다면 꼭 들어오셔서 네.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요. 예, 먼저 들어와기 선배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종목은 내일 알려드릴 거지만, 자 어쨌든 간에 약품 조제 자동화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몇 프로요? 90%요. 압도적 1위 약품. 그러니까 이 대학병원들 가면 있는 제품들, 파우치형 제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품 포장하고 검수하고 와인딩해서 퀄리티 케어까지 할 수 있는 전 과정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기업이고요. 우리나라만 1위요? 아니요. 파우치형에서는 전 세계 1위. 물론 미국과 유럽은 파우치형이 아닙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미국하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파우치형, 우리가 이제 먹는 봉지약이잖아요. 우리는 이거 봉지 종이 아닙니다. 필름이에요. 네네. 이 형태가 아마 많이 좀 보급이 됐으면 좋겠어요. 복약 순용도라 그러죠. 그래서 오남용, 오복용으로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미국에서 한 20만 명 정도가 매년 사망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파우치형은 이렇게 잘못 먹을 수가 없잖아요. 네. 아침, 점심, 저녁까지 써 있는데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 시장에서 시장 침투율 아직 10%도 안 돼요. 10%도 안 된다는 것은 90%를 성장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약이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불황이라고 해도 약 먹는 거 아낄 수 없잖아요. 네. 아프면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또 뭐예요? 인구 고령화로 어때요? 약 먹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죠. 증가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업황적인 측면에서 불황이 있을 수가 없는 업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좀 부분들이 성장성으로 계속 나와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이 약을 비대면 의료 진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아직도 굉장히 좀 걸음마 단계잖아요. 근데 해외 같은 경우 약도 막 배송해요. 아마존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아마존도 뭐예요? 예, 아마존 파마시라고 해서 이 아마존도 약 배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좀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일단 뒤에 있는 이 기계들이 이 회사가 만든 기업이고 아마존 어깨에 올라탔다. 아마존과 공급 계약이 아마 암암리에 지금 장비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실적 리뷰를 좀 해드릴게요. 자 2021년부터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상관없이 바이오 업체 아니거든요. 뭐예요? 로봇이에요.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저도 AI 등장으로 인해서 우리 앵커님도 네. 이 직업이 언제 없어질지 그렇죠. 몰라요. 무서워요. 무섭죠? 근데 이 기계로 치면 아마 약사도 아마 크게 수요가 이 약사도 대체가 예, 뭔가. 아마 이 직업을 잃어버릴 수 네.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전반적으로 이제 로봇이 산업을 인더스트리를 좀 대체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기업도 어때요? 이 영업이익률이 계속 125억에서 220억 그리고 올해 상분기만 140억 전년 동기 대비 36% 정도 꾸준하게 계속 성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아마존 얘기가 쓱 한번 이렇게 좀 나와줬고요. 그죠? 아마존 얘기 퍼가 굉장히 낮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 자 이번에 실적이 나오면 주가가 한번 부러졌어요. 주가가 한번 크게 내려갔습니다. 요새 아시다시피 오늘 호텔신라 뭐 이런 것들 실적 미스가 나면 주가가 그냥 다 박살납니다. 네. 예. 근데 그 실적 미스가 과연 미스냐 아니면 시장의 오해냐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네. 미스가 났다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잖아요. 네. 잘못 봤다. 근데 오해라는 것은 일회적인 요인이나 아니면 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잠깐 안 좋아 보이는 좀 착시 이런 현상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은 미스가 난 게 아니라 착시 보시면 누적 매출 일단 1,100억 돌파하면서 가파른 성장하고 있고 올해 1,500억 당연히 돌파할 거고요. 네. 미스가 났다는 그러니까 시장의 오해가 뭐냐면 실자 시정이라는 게 좀 이 가이던스라는 게 있어요. 가이던스는 여러 증권사에서 나타내는 평균치. 쟤는 150억 할 것 같은데 나는 100억 할 것 같은데 두 개를 합치면 가이던스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5억. 이렇게 평균치를 내는 게 시장 추정치예요. 가이던스라고 하는데 추정치가 올해 이 3분기에 88억 낼 줄 알았는데 58억 나왔습니다. 못한 거 아니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다 성장을 했습니다. 다 성장을 했는데 추정치 대비해서 밀렸다고 주가가 밀리는 게 저는 솔직히 이거는 굉장히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추정치 대비 가이던스를 도대체 이렇게 목표치를 잡아놓고 이거 안 됐다고 주가가 박살이나?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추정치 대비해서 주가가 밀린 거는 상당히 좀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요. 분명히 증가를 기록을 했고 중요한 점은 저는 지난번에 스맥도 말씀 좀 드렸지만 연구개발 R&D 열심히 하는 기업들 분명히 나중에 주가가 화답을 한다는 말씀 좀 드렸죠. 그죠? 네. 영업이익 58억 나왔는데요. 매출 대비 6% 22억을 계속 이번 분기도 R&D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학 로봇 약국 로봇을 만드는 회사지 바이오 회사는 아니잖아요. 신약 파이프라인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기 단위 매출의 7%를 R&D에 투자한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또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나요? 현금성 자산도 한 1,000억 정도 갖고 있는 회사예요. 재무도 굉장히 튼튼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이고 이러한 그 노력의 결과물들이 이제 유럽의 특허, 유럽의 매출 확대 이런 것들로 통하는 거거든요. 전 세계 1등 아무나 하나요? 전 세계 1등 이렇게 R&D 열심히 투자한 기업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리뷰를 이 정도 해드릴 거고 주가가 지금 다시 많이 싸졌어요. 주가가 많이 싸져 있으니까 꼭 이 종목은 여러분들 같이 매매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금도끼 공략주 첫 번째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매주 저희 홍당무를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눈치채시거나 또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또 스맥도 이렇게 여러 번 공략을 해주셨고 그러면서 126%의 수익 또 여러분께 챙겨드렸죠. 이 종목도 그만큼 성장성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재료들을 충분히 담고 있는 종목이고요. 또 착시 효과로 이번에 실적도 또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리면서요. 이 종목 지금 눌려있는 이 시점에 함께 선점을 해서 함께 공략을 해보고 싶다, 담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꼼꼼히 읽어보셔서 톡방 안으로 빠르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담아보면서 제2의 스맥, 또 제3의 스맥 여러분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이 시장에서도 발굴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또 그래도 아직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또 첫 번째 한 종목만 소개를 해드리긴 아쉬우니까 네. 전문가님이 보시는 또 어떠한 종목 또 공략해보면 좋을지 두 번째 종목 또 준비가 돼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 반도체 종목 3개 갖고 왔어요. 오, 아까 HBM을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그렇죠. 하셨는데 관련이 있을까요? 반도체 종목들이 아마 시장 주도주가 될 거예요. 이제 앞으로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네. 지금은 세 가지가 없어요. 산무장세. 자, 장이 만약에 올라간다면 첫 네. 번째 뭐가 있죠? 주도 업종. 업종. 올해 네. 상반기 2차 전지였잖아요. 네.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주도 업종. 지금 주도 업종이 없으니까 장이 그냥 장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죠? 하락해줘. 만약에 반등 나온다면 이 반등을 누가 끌고 가느냐? 주도 업종. 네. 2차 전지가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장이 크게 한번 변동이 꺾이면 주도주가 바뀌어요. 이거 시장 짬입니다. 시장 짬으로 봤을 때. 그래서 네. 과거에 올해 상반기 2차 전지주를 생각하신다면 아마 매매가 많이 꼬이실 거예요. 주도주가 반도체로 저는 바뀔 것 같아요. 거기에서도 HBM 관련주들 대장주는 하이닉스겠죠. 하이닉스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 대장주 아니에요. 이제 하이닉스가 네. 아니라 HBM이니까요. 이끌고 그렇죠? 가니까. 네. HBM은 하이닉스가 더 잘하니까요. 그래서 HBM 관련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반도체는 계속 고도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죠? 여기에서 아시다시피 이 AI 관련 수요 증가로 인해서 EUV 극자외선 그리고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이 고대역폭 메모리거든요. 쌓는 거예요. 아파트 높이는 것처럼 아파트도 3층짜리, 5층짜리 이렇게 요새 그런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그죠? 네. 그 비싼 땅에다가 무조건 이렇게 쌓아야죠. 고층으로, 이게 이윤이 남죠, 그죠? 네. 그런 것처럼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이 급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내년도도 2차 전기차 쪽은 성장이 이렇게 좀 하향 추세 내지는 보합 추세라고 하는데 연평균 성장률이 31.7%, 글로벌 EUV 극자외선 시장도 26%가 성장. 주식은 무조건 성장성입니다. 성장을 해야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실적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성장성을 봤을 때 여러분들 이 EUV, HBM 관련주들, EUV 관련주들 주가가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는 측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종목의 이 기업은 반도체 제품 중에서 이제 포토 레지스트, EUV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극자외선, 마스크, 레이저 베이킹 장비를 국내 최초 삼성전자와 함께 개발을 해서 공정단에서 이제 극자외선 포토 쪽으로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요 공정단 레이저 프로브 카드 클리너 여기서 EDS라고 하는데요. 여기 장비가 들어가고 있고요. 또 마지막 검수 쪽에서도 국내 유일하게 이 건식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술력이 너무 최적화돼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와 이거를 다 한다고? 정말 EUV 그리고 이 HBM이 시장 성장 반도체 성장성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개를 다 장비단에서 갖고 갈 수 있는 기업이 딱 있구나. 그래서 이 종목 참 기업하고 보면 볼수록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차트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차트는 지금 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주가를 사는 거예요. 네. 그죠? 탐욕에 팔고 공포를 공포에, 사라. 네. 이거 진짜 말처럼 쉽지 않아요. 어렵죠. 근데 공포를 지금 사두시면 네. 아마 다른 사람들이 탐욕을 부릴 때 그때 아마 파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실천해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기업의 장비거든요.
이 장비들, 사진들, 뭐 사진 찍으실 필요 없습니다. 내일 제가 노란 톡방에다가 그대로 자료들 다 올려드리고 종목명을 말씀을 좀 드려요. 왜 잊어버리시고 헷갈리실까봐 설명드렸던 내용들, EUV 마스크 공정 기술이 있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건식, 그러니까 보통 습식이나 물로 세정을 하는데 건식으로 세정을 하니까 닦을 때 여러분들 세차 뭘로 해요? 물로 하잖아요. 네. 물로 하고 비누 치고 거품 내고 이렇게 습식 공정 단위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얘는 건식, 건식 물 안 쓰고 건식 공정에서 세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 이 그림들 화면들 내일 노란 톡방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이런 회사가 있구나. 또 신규주거든요. 그래서 탄력도 아마 좋을 겁니다. 그래서 꼭 한번 제 생각 동의하신다면 네. 이 11월 달 시장 반등이 좀 나올 거고 그리고 주도주는 아마 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네. 제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반도체 종목들 아마 포트에 좀 많이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상반기에 2차 전지주 없으신 분들 없었죠. 아니요. 코스닥 상승할 때 네. 손 빨았죠. 네. 네. 장이 얼마나 가든 뭔 상관이에요? 2차 전지가 없는데. 그쵸. 네. 시장은 언제나 그래요. 지수가 얼마만큼 올라가냐, 뭐 얼마만큼 상승 탄력이 좋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도 업종이 내 포트에 얼마나 있느냐, 이게 승부의 관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수 주식 초보자들이 항상 저는 그 질문 굉장히 좀 받기 싫어합니다. 지수 얼마나 갈 것 같아요? 반등 얼마나 줄 것 같아요? 알아서 뭐 하시게요? 네. 그거 물어보지 마시고 주도 업종이 어디냐, 어떤 종목이 시장을 끌고 갈 것이냐, 네. 이거를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반도체주들, EUV 공정단, 그리고 HBM 관련주들 아마 이번 시장 상승에 좀 잘 보시고 여기서 아마 11월장 반등의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2차 전지주들은 대응만 하시라. 이런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가보겠습니다. 다음 종목들 후공정단에서 이제 전공정단이 있고 후공정단이 있는데 네. 올해 일단은 먼저 움직인 종목들이 전공정 종목들이 좀 많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죠? 장비주들 위주로 해서. 근데 하반기에는 후공정단 종목들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후공정 산업에 여러분들 이 화면 이것도 내일 제가 올려드릴 텐데 중요성이 상당히 좀 많이 하반기에 좀 부각이 될 것 같아요. 기판이 이제 미세화, 대형화, 다층화되면서 이게 이제 HBM이잖아요, 그죠? 되면서 후공정단도 이 좀 말씀 좀 드렸다시피 뭐예요? A 센터 들어가는데 고가 차들 장비 검사에도 돈 많이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전공정 기술의 한계를 이제 후공정 반도체 기판 고도화로 극복을 해야 되는 시장이 이제 열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후공정 업체 하나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 좀 드렸지만 보통 이 검사 장비단에서 수율 검사 장비에서 이제 이 수율을 판단함에 있어서 보통 불량 기판은 폐기를 하거든요. 그죠? 아시다시피 여기서 이제 폐기되는 이 비율에 따라서 수율이 잡히는 그걸 수율이라고 하잖아요. 수율이 어려운 게 아니고 불량률이 수율입니다. 불량률이. 그래서 기판에서 이제 여기서 검사 장비 업체들이 폐기하는 수준, 여기서 수율까지 완성된 건지 아니면 불량품인지만 여기서 1차적으로 검사를 했다면 이게 AOR에 공정을 했다면 얘는 AOR 기판, 여기서 불량 수리에 특화된 생산 설비입니다. 자, 불량 부위를 버리지 않고 수리를 해요. 고쳐서 써요. 이게 얼마만큼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겠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률이 10%다. 그러면 이거를 고친다? 불량되는 영업이익이 수익으로 다시 잡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의 이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굉장합니다. 영업이익률 멋있죠? 23.8%. 정말 20%대 영업이익률 보기 힘들어요. 삼성전자 특히나 이제 세트 업체가 납품하는 밴드 업체들이 20%대 영업이익률 기록한다.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영업이익률은 뭐다? 그 기업의 얼굴이다. 왜? 제품 경쟁력, 브랜드력, 이 소비자들 말씀드렸다시피 강의에서 소비자들은 세트 업체 마찬가지로 고객사들은 무조건 가성비를 따지거든요. 그럼에도 영업이익률 20%를 줌에도 이거를 갖다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뭐예요?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고 영업이익률이 안 좋은 기업들은 뭐 하는 기업들이에요? 박리담회하는 기업들. 기술력이 없으니까 그냥 얘가 1,000원 주면 나는 500원에 팔게요. 제 500원 주면 난 300원에 팔게요. 이런 식으로 마진가에 덤핑형 기업들이 영업이익률 안 좋은 기업들은 그래서 인플레에 나가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와 20%대 영업이익률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 뭐 독보적이잖아요. 여기 20%대 있는 기업. 그죠? 그래서 이 기업도 이번 하락장에 여러분들 꼭 담아두시면 아마 지수가 블링블링해질 때 아마 저 멀리 먼저 가 있을 겁니다. 나쁜 종목, 좋은 종목 차이는 그거밖에 없어요. 뭐 시장 빠질 때 덜 빠지고 시장 올라갈 때 더 올라가는 것 그게 답니다. 기업 뭐 다른 거 있나요? 주가가 그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자, 진짜 HBM입니다. 이 제가 소개해드린 세 종목 중에 가장 시가총액이 크고요. 그리고 가장 HBM과 가장 이 밀접한 지금 장비가 막 들어가고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램 다이 HBM 이제 이 한 메모리를 이렇게 쌓는 거라 그랬잖아요. 메모리를 쌓으면 뭐예요? 거기서 아주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메모리를 연결시키는 디램 다이를 수직 연결하는 장비가 바로 이 장비입니다. 그래서 듀얼 TC 본더 붙이는 거잖아요, 그죠? 듀얼 TC 본더 장비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닉스가 뭐예요? 주도주와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주도주와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이닉스의 TC 본더가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HBM 듀얼 TC 본더 수주 또 수주 벌써 한 달 만에 1,000억 이상 수주를 기록했다. 왜? HBM 필수 공정 장비니까요. 그죠? 올리기만 쌓기만 하면 돼요. 이거 연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본더 이 TC 본더 매출 비중이 계속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본더 자체가 기존의 이 회사가 하던 주력 제품보다 TC 본더가 약 가격이 한 2배, 한 20억 정도. 기존에 팔던 제품 한 10억 정도 하는데 TC 본더 한 20억 정도. 간단히 생각해도 뭐냐면 자장면 전문점이랑 탕수육 전문점에 누가 더 돈을 많이 벌까요? 생각해보면 탕수육이 많이 벌겠죠, 그죠? 비싸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매출 비중이 계속 좀 커지는 이런 좀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고대역폭 메모리 주가가 400% 급등했는데요. 이때 최대 주주가 곽동신 부회장이 주식을 대량 매수를 합니다. 내 회사 주식 내가 사도 돼요, 팔아도 되고요, 그죠? 근데 대주주가 주식을 사고 팔 때는 무조건 지분율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면 무조건 지분 공시를 합니다. 보니까 회장이 계속 자기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 사는 게 아니라 80억, 14만 주 계속 주식을 삽니다. 엔비디아 이사들은 주식을 대거 매도했거든요. 그죠? 제슨 엔비디아 최고 경자 3만 주를 매도해 버렸거든요. 자, 엔비디아도 자기 회사 주식을 매도를 하는데 이 회장은 도대체 왜 자기 회사 주식 계속 살까요? 자신감이죠. 네. 이 기업 내 회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대표이사죠. 최대 주주 나잖아요, 그죠? 대표 이 회장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테마주들 고점에서 많이 보셨죠? 주가가 막 올라가잖아요. 이 기업이 초전도체 관련주래 주가가 막 2배, 3배 점프 뛰면 최대 주주가 지분을 뻥 던져버리고 도덕적 해이죠, 그죠?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초전도체랑 상관이 없는데 주가가 올라가니까 최대 주주가 지금 임직원이 지금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주가가 작살나죠. 그런 것처럼 좋은 주식은 제일 잘하는 사람, 그 회사의 오너다. 그 오너가 주식을 계속 사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마 연내에 아직도 얘도 주가까지 밀려 있는데요. 가장 먼저 1번 타자로 신고가가 만약에 올해 또 나왔다. 아마 이 종목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 에코프로가 다시 신고가 가지 못합니다만 얘는 올해 하반기 2차 전지주들 말고 반도체가 주도주가 되면 주도주 중에 주도주, 업종 중에 왕, 탑 오브 탑 종목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종목 시총도 꽤 되고요. 잘 한번 보시면 아마 올해 마지막 11월, 12월 달 주인공이 한번 시장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시장에서 주도 업종으로 작용할 종목 섹터로는요, HBM을 필두로 다시금 반등을 노리고 있는 반도체 섹터를 짚어주셨는데, 이 눌림에서, 이 공포에서 매수를 하고 씨를 뿌려서 함께 수확을 거둬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자막 참고하셔서 빠르게 노란 톡방 안으로 50분 지나기 전에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반기에서 2차 전지 섹터를 갖고 있지 않았다, 관련주가 없었다라고 하면 포모 증후군이다라는 말까지 있었죠. 되풀이되지 않게끔 저희와 함께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